야당이길 포기. 그런데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얘기죠. 여기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불체포 특권 포기에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 검사 탄핵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가야겠죠. 들어보시죠. 절대 반대.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이 정부 하에서 이건 야당이 길 포기하는 거다라고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 마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한정. 이딴 선긋기. 네. 송영길 전 대표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역시 좀 들어보고 오시죠. 네. 그럼 향후에 만약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검찰 청구가 되면 그 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이런 선제적인 선언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마다 그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지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권지웅 위원님,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요. 송갑석 최고위원은 비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한정한다라는 이 개인에 대해서 국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친명, 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대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뭐 사실 이 사안을 친명, 비명의 의견으로 달라서 보기보다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까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서로를 어떤 견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제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이고 근데 그에 반면에 돈봉투 사건과 같이 이미 녹취가 공개되었고 그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저는 그 수사가 구속된 채로 수사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걸 국회의 권한으로 그 수사를 약간 막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실질심사마저도 안 받는 거는 좀 과하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명과 비명이 보통 의견이 다른데 왜 여기에서는 같냐라고 질문하신 건데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처지가 이 면에 있어서는 같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친명, 비명을 넘어서 지금 검찰이 제기한 돈봉투 사건이 누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구속 수사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하는 의견 중에서 구속 수사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으로 좀 일치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았겠습니까? 최진경 변호사님. 저는 탈당한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러브콜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와 같은 그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고 싶죠. 한마디로 불감청 고소원. 본인 스스로 얘기하긴 그런데 옆에서 그 송 전 대표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도적으로 없앤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 또한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가 없었습니까? 이미 지난번에 그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문제가 됐지만 결국 그 본회의에서 통과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흐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향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생방송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떠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방송법에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수사하고 있는 검사한테도 방송할 기회를 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는 어떤 시청률이나 그 국민에 대한 알 권리 측면에서 저런 분들을 불러서 인터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윤리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강경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권재웅 의원님. 아니 저는 피의자가 이미 정치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에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 방송 나오면 안 됩니까? 그리고 공적 발언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불감정 고소원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만평 중에 좀 비슷한 맥락인 건지 여기 만평을 같이 좀 볼까요? 네,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중앙일보 만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타자로 섰습니다. 근데 옆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포기하면 안 돼 라면서 불체포 특권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단 표정이 좀 땀을 흘리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약간 서로 간 뭐 얘기가 통한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관련해서 이런 만평도 있다라는 거. 네, 제목이 다시 주워오다 이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뭔가 방탄 프레임을 확실하게 좀 벗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또 거론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방식에 대한 어떻게 포기를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7, 8월 임시회기 민주당이 안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7, 8월이냐? 여기에 대해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괜히 국회가 열려 있는 시기에 체포영장을 보내서 논란을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7월, 8월 그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여러 가지 2차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좀 빨리 하라. 방법으로 잘했다고 저는 뭐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지금 7월, 8월이 원칙 대경 국회가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으니까 이때쯤 그냥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든지 하십시오. 그러다 지금 이 대표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7월, 8월 얘기가 나오는데 장 변호사님. 왜 7월, 8월이냐?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요. 왜 7월, 8월인 걸까요? 일단 국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없이는 잡혀가서 한마디로 잡혀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포기한다고 했는데도 비판을 하면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또 여권에서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실천한 거지 말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중에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쯤에는 그렇죠. 7월, 8월쯤에는 회기가 잘 없을 테니까 그때 소환하면 국회 표결 없이도 당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회기 중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론으로 대표가 당연히 가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또 그것을 두고 7, 8월이라는 시기를 정해서 피의자가 뭐 소환 조사에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장관께서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을 하면 별로 이제는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동안 방탄 프레임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는 것이 그래도 정치적인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내려놓는다고 했는데도 왜 뭐라고 그러느냐, 무슨 얘기를 더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근데 그러면 한 변호사님, 검찰이 7월, 8월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7, 8월에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가 봐도 참 이상한 것은 이게 피의자가 또 그리고 피의자도 아니고 피의자가 속한 그 민주당이라는 당에서 7, 8월을 딱 지정을 해서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아마 납득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서약서에 서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뭐 많은 방법이 있죠. 회기 중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당론으로도 이제 가결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서약서에 서명을 하겠냐 물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하지 않고 또 송영길 대표도 이제 바로 이제 나와서 마치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한 줄 알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사실 송영길 대표가 바로 나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야당으로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이게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예 논란이 없도록 7, 8월 이제 회기중이 아닌 7,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라고 검찰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권지웅 위원님. 저는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서약도 그냥 본인들의 서약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와서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진짜 꼬투리 잡는 건 되게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일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7월, 8월 얘기가 나옵니다만 한쪽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7, 8월 아니고 9월 혹은 그 이후쯤 연말쯤 가서 뭔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저는 뭐 제일 걱정되는 게 또 망신주기 하려고 정규직까지 기다렸다가 뭐 추석 때라든가 국정감사 때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고 물론 당연히 이 대표가 응할 겁니다. 그럼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갖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당에서 자연스럽게 뭐 가결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의 추측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30년 지기 정성호 의원은 아마도 망신 주기로 9월 뭐 국감 때, 그러니까 연말로 쭉 넘어가면서 그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수원지방검찰청의 백현동 사건 등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원 성남시정이나 아니면은 경기지사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여러 가지 개발 관련 비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러서 수사도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 애 만회하는 얘기 자체가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의혹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원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다고 하면은 7월, 8월 중에는 구속영장이 아니고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지금 백현동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개발 비리 과정에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확인한 수사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그것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아마 뭐 그것이 추석이 될 수도 있고 국정감사도 그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일련의 어떤 타임라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일치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마치 그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춘 수사를 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를 먼저 해야 뭐 영장을 치든 말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장윤주 변호사님. 저는 소환 조사도 사실은 여름 지나서 뭐 추석이라든지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환도. 예, 그것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망신주기용이나 뭐 꼭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다만 검찰이 굉장히 신중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역설인데요. 검찰로서는 차라리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방탄을 해주는 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방탄이 돼서 법원 앞에 가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때 맞을 후폭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과장한다면 사실 검찰의 이번 수사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제는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환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위에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지실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시기는 9월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기는 7, 8월은 아니고 9월 이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 전망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7, 8월 얘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4번 연속 방탄해놓고 앞으로는 방탄 안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죄 수사받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검찰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 뭐 들을 건이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권 위원님.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그것은 대통령 영부인 이전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입장을 내요. 아,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님이 명백하다. 근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본인이 함께 있는 내각부터 좀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한 변호사님, 한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이제 똑똑하게 항상 말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제 7, 8월에 정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게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 순서라는 것이 있고요. 아까 장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그 이후가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또 논란을 만들어내고 또 정치쇼라는 것을 또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좀 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